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배웠던 명제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내용이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절대부등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야 됩니다. 위에서 부등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정식은 근 또는 해,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해는 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값들입니다. 크기로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정식에서 나타났던 허수 단위 i는 부등식에서는 절대 등장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데 해 구간이 전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경우를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방정식 이야기부터 먼저 잠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정식. 자, 우리가 앞서 이 방정식과 항등식 개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등식이죠. 등식 중에서 항등식은 늘 성립하는 등식을 뜻했어요. 방정식은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이나 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구조와 비슷해요. 부등식의 경우도 둘로 나뉘는데 특정 조건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이런 부등식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걸 예전에는 조건부등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항등식 역할을 하는 부등식이 있어요. 늘 성립하는 부등식.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식에서 항등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등식과 부등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같다라는 표현이 쓰는 등식에 비해서 부등식은 크다 혹은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와 표현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크냐, 얼마만큼 더 작으냐 하는 차이가 존재해요. 등식은 그냥 같은 거죠. 부등식은 크다, 작다로 표현이 되니까 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1만큼 차이가 나도 되고요. 0.1만큼 차이가 나도 되고 0.0000001만큼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꼭 하나의 형태를 다른 하나로 만들어서 전개해 나가는 등식 형태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은 모양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내용을 잠깐 볼게요.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데 첫 번째 부등식은 x-4제곱, 이것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에 1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x-4제곱에 1을 더한 값은 이렇게 되는 것은요, x-4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에 1을 더한 것과 비교해보면 늘 왼쪽이 더 크거나 같죠. 이 값은 1인데 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따서 읽어버리면 x-4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는 식이 만족되게 되죠. 두 번째, x 더하기 1은 x보다 큽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x를 이항합니다. x-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같은 식이죠. 자, 앞쪽은 또한 0 곱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로 쓸 수도 있어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왼쪽은 1이 되기 때문에 1이 0보다 크다는 걸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이름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이 중에서 절대부등식을 골라내는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임을 증명을 할 때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부등식 중에서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실수 범위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 잘 알려진 성질들을 이용을 하여 밝혀내야 합니다. 증명이기 때문에 참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아래쪽을 잠깐 봅시다.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
A에서 B를 뺀 값은 0보다 크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수직선에 점 찍어놓고 보였습니다. 지금은 동일한 값을 더한다, 뭐 이런 것으로 쓸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실수 제곱하면 0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실수 제곱을 더하게 되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제곱수를 더하게 되면 아무리 작아도 0, 아무리 작아도 0이니까 이 둘을 더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3번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데 0이 될 때가 언젠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동시에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표기 보이죠?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아래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직사각형의 넓이 형태를 가지고 봤던 그림이 있었죠. 여기는 A, 여기는 B. 이 그림을 한번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한 것과 같더라.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따로따로 증명하면 되고요. 크기는 똑같이 절대값 A, 절대값 B, 곱. 이쪽은 A, B에 대해서 절대값. 크기는 같고 부호는 둘 다 양수이니까 일치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등식도 A가 양수일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 A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A가 음수가 되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A가 A보다 더 크다. 자, 지금 봤던 이 6가지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 꼭 필요한 몇몇 가지의 부등식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192페이지를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페이지 예제 3번을 볼게요. A, B가 실수일 때 부등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곱하기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서 봤던 6가지 성질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요. 성질 1번에 의하면 이 A, B를 이항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항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것을 완전제곱 형태로 고칠 거예요.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B제곱을 4분의 1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분할한 이유는 앞에 주어져 있던 이 A제곱 마이너스 AB와 4분의 1 B제곱을 합하여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완전제곱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앞부분도 어떤 실수의 제곱이 되고요. 뒷부분은 실수 제곱에 양수인 4분의 3을 곱한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앞쪽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수 제곱하면 양수이거나 0이 된다는 성질. 뒤쪽 4분의 3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성립하죠.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결과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등식에서 처음과 끝을 따로 떼서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아래쪽 식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마이너스 AB를 이항을 한 식이 바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던 이 부등식이에요. 자, 아래쪽 이때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이것이 성립하려면 위에서 봤던 형태, 이거 봐야 됩니다. A-2분의 1 B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 0이 되는 때가 언제냐? 앞쪽도 0이고 뒤쪽도 0이 되어야 하니까 앞부분은 A가 2분의 1B하고 같으면 되고요. 뒤쪽은 B가 0과 같으면 돼요. 그런데 이 둘이 동시에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A는 2분의 1B와 같은데 B가 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0이면 0이 되죠. 따라서 A가 0이고 B도 0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앞서 봤던 성질들을 이용하여 증명을 할 텐데 아래에 보면 문제 6번과 예제 4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대 부등식은 수학에 있어서 항상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문제 7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6번의 부등식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건 코시 부등식이라고 해요. 코시 부등식, 그리고 이 코시가 만들어낸 부등식을 그러니까 슈바르츠라고 하는데요. 영어식 표현은 슈왈츠인데 이 슈바르츠가 수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코시 부등식 혹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보통 설명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절대 부등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부등식입니다. 이 코시 부등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은 변수가 A, B,
XY 이 정도인데 A, B, C, X, Y, G 혹은 뭐 A, B, C, D, E, F 이렇게 개수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변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도 쓰이는데 이것이 차후에 적분값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확률론에서도 이 형태가 그 평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벡터 내적에서도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하나하나씩 매번 수학과 관련된 학문을 뒤지다 보면 이 코시-슈발츠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좀 느끼게 될 겁니다. 아래쪽 문제 4번은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왼쪽 부분에 보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전에 한 번씩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배울 때는 고등학교 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가르쳤는데 또 하나 더 있었던 것이 조화평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전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산술평균은 덧셈에서 평균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은 곱셈에서의 평균이에요. 조화평균은 이건 역수의 평균입니다. 이걸 산술기하 조화라고 쓰는 이유가 이것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산술기하 조화평균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양수만인데 2분의 A 더하기 B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누었다. 산술평균, 덧셈평균이죠. 이것이 루트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조화평균은 AB에 대해서 역수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값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분의 2AB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이건 AB가 양수이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게 되고요. 이 항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제곱근이 세제곱근, 네제곱근 아니면 이 뒷부분도 형태가 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조합평균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건 많이 빠져있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것은 자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형태도 앞서 봤던 부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거든요. 자, 증명 과정을 한번 봅시다. AB가 양수니까 2분의 A 더하기 B도 양수죠. 그 다음 루트 AB도 양수예요. 양수끼리니까 지금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 루트 AB를 이항한 식이 만족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걸 전체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의 왼쪽 부분을 적절하게 잘 바꿔보는 거예요. 이 왼쪽 부분이 적절하게 잘 변형이 되어서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진다는 중간 과정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보시죠. 2분의 A 더하기 B 제곱에서 마이너스 루트 AB 제곱을 뺍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4분의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루트 AB 제곱은 AB가 되죠. 그것의 차이. 이걸 통분하게 돼요. 통분을 하게 되면 분자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B인데 요 가운데 보이는 플러스 2AB와 마이너스 4AB는 마이너스 2AB로 고쳐지죠. 이렇게 고치고 났더니 분자가 완전제곱 형태가 됩니다. A-B제곱으로. 그러면 4분의 A-B제곱인데 4는 양수잖아요. A와 B가 서로 다르다면 A-B제곱은 양수죠. 그러면 크다가 될 거고요. 만약에 A와 B가 같아버리면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의 처음과 끝을 보면 이만큼 동그라미 부분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이때 마이너스 루트 AB 제곱만큼을 이항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항상 성립하게 된다. 자, 요 모양 자체는 여러분들이 내년 차후에 배우게 되는 지수함수를 가지고 다루기도 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요걸 증명하는 걸 한번 보게 되긴 할 거예요. 자, 지금은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오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산술기하평균이 자주 쓰이는 케이스가 언제가 있는가 하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예요. 도대체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하느냐 앞에서 봤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게 등호 언제 성립하느냐 물었을 때 이 분자가 0이 되는 경우였어요. 그럼 분자가 0이 된다는 건 AB가 같아질 때를 의미하죠. AB가 같으면 된다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문제, 예를 들어 이런 걸 볼게요. A가 양수예요. A 더하기 A분의 1은 이 값은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A 더하기 A분의 1인데 이 A분의 1을 B라고 생각하세요. 양수의 역수죠. 양수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의 제곱근보다는 더 크거나 같습니다. 갑자기 2는 왜 붙은 것이냐? 이 2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루트 AB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양변이 2를 곱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더 크거나 같죠. 자, 지금 B자리에 A분의 1이 대입된 겁니다. B자리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자, A와 A분의 1의 곱은 1이에요. 즉 2 곱하기 루트 1입니다. 2 곱하기 루트 1은 2죠. 따라서 A 더하기 A분의 1은 2보다 늘 더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을 주고 그 식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세요. 혹은 반대쪽이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을 때는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식으로 등장하면 안 돼요. 항상 지금처럼 특정한 숫자로 등장해야 됩니다. 자, 요것은 나중에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요건 자주 나오는 주의사항이라서 예, 착각에 빠지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7번의 경우는 이건 보통 삼각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각형 그릴 때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한데 이건 벡터를 배우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 6번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아래 보이는 삼각부등식,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등식들이고 항상 사용이 된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어떤 특정한 것이 문제 자체가 중요해서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배울 때,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정말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을 더 나갈지 아니면 문제를 조금 더 풀어서 보충을 한 다음에 다섯 번째 단원 함수를 나갈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